자, 이제 앞에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치수들을 정하시는 거고, 여기 뭐 탱크 사이즈 같은 건 일반 배치해서 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할 일들이 이제 배를 만드는데 어떤 규정을 적용할까요? 찾아보면 다 책에 있는 것들인데, 건연 계산은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 선박 계산 책에 잘 나와 있고, 뭐 제가 올려드린 다른 자료를 검토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옛날에 정해진 거기 때문에 2006년에 정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이나 지금 최신 기준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퓨얼 오일 탱크 프로텍션은 그때 배 벽면에서 연료 탱크까지 사이 거리 띄우는 거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계산한 과정하고 그 결과만 반영되면 돼요. 인텍트 스테빌리티는 규정이 따로 있기는 한데 그거는 여러분들 선박 계산 때 아마 안 배웠을 것 같은데 수업 때 참조선 자료가 나오면은 그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배 어지간히 설계해 놓으면 다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해석했다라는 그 결과물을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보고서에 다루긴 해야 되죠. 이건 구조 설계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써놓은 말인데 사실 2021년 1월에 계약이 되거나 2023년 6월에 킬레잉이라고 하면은 이제 실제 그 도크에서 배를 제작하기 시작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2013년 12월에 인도되는 기준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하라라는 건데 그냥 굳이 더 새로운 규정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앞에 앞에 있는 것들 빼고는. 그 다음에 연료 절감 장치는 저항 추진에서 다룰 건데 적용 유무는 자율이라고 했지만은 이거를 적용을 안 하면은 그러니까 연료 효율을 몇 %씩 올려주는 ESD를 수업 때 다뤘죠. 그걸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EEDI를 못 맞출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자율이긴 하지만 전후 성능 비교를 하면서 꼭 적용을 해달라. 저항 추진하는 데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LNG 퓨얼십 개조를 위한 아니면 LNG 탱크를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용량은 35,000 세제곱미터고 그게 두 개를 배치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뭔 소리야 싶잖아요. LNG 탱크는 그냥 연료 탱크랑 다르게 그 우리 길 가다가 LNG 운반하는 트럭들 보면은 탱크 이렇게 원통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거를 설치를 하라는 거예요. 액화 천연가스 탱크를. 그 다음에 그 사이즈는 35,000 세제곱미터고 하나의 통이 그게 두 개가 들어가서 운항 중에 LNG도 같이 태울 수 있게끔 해달라라는 거죠. 그 EEDI 페이지 3 맞추려면은 이런 거 필요하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위치만 검토하고 GA에만 변형하고 비저빌리티 캘큘레이션은 여러분들이 배 그 뭐야 운항하는 선실에 딱 섰을 때 앞이 몇 미터까지 보이냐 그거거든요. 가시성이라고 하는데 그거에만 고려하고 실제로 아직 배치는 하지 말라는 거죠. 나중에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저기 이제 뭐 스태틱 계산이나 그런 거에는 반영하지 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아까 그 EEDI 예제예요. 잘 그려진 그림을 하나 찾아봅시다. 여기 있네. 배에다가 LNG 탱크를 올리면은 어디다 올리냐면요. 설계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가 엔진실이거든요. 엔진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디젤 연료 탱크랑 중유 탱크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는 보조 그거 뭐야 보조 엔진 발전기 그런 것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LNG 탱크예요. 그러니까 갑판 위에다가 그냥 LNG 탱크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긴 걸 올려놓거든요. 대충 이해되죠? 위치 어디에 놓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제 사이즈가 우리 설계배에서는 3,500 세제곱미터짜리가 두 개다. 그러니까 뭐 적당히 지름 정하고 배 좌우 상관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저거 탱크 하나의 길이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비저빌리티는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봤을 때 선장님이 여기서 봤을 때 배 앞에 몇 미터까지 이게 탱크가 안 가리고 볼 수 있냐? 탱크가 너무 높이 있으면은
이 선장님 시야를 가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탱크가 적당히 아래에 있어야 되고 이 탱크 지름이 요 선장님 시야 선이 있거든요. 규정상 그 시야 선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거를 계산을 하라는 건데 선박 계산책에 보면 아마 그 있을 거예요. 비저빌리티 계산하는 규정이. 아니면 선박 해양공학 개론에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 감안해서 탱크의 사이즈를 정해라 라는 겁니다. 뭐 근데 나중에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설계를 하셨으면은 보고서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1번 라인즈, 이건 선형해야겠죠. 당연한 얘기죠. 라인즈가 선형이니까. 그 다음에 GA 일반 배치도 그린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LNG 연료 탱크도 그려야 된다 돼 있네요. 이거는 일반 배치. 그 다음에 미드십 섹션은 구조 설계가 당연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화 중량 계산은 이거는 계산하는 사람이 해야겠지. 탱크 캐퍼시티 플랜은 탱크의 그 사이즈들이기 때문에 이거 일반 배치가 기본적으로 해주면 됩니다. 탱크 배치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부피 구하는 거예요. 카티아에서. 카티아를 쓰시든 뭐 다른 걸 쓰시든. 건연 계산은 당연히 계산이 해주시면 되고, 의장수 계산이거든요. 이거는 예제 그 참조우선 예제 나오면은 그냥 보면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전혀 어려운 거 없어요. 심지어 값도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배 크기가 별 차이가 없거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 가시성은 원래는 이 유조선에서는 생각도 안 하던 거거든요. 유조선은 아무것도 갑판에 가리는 게 없어서 컨테이너선에서 주로 계산하던 건데 이번에 하라고 하니까 해야겠죠. 누가 하면 되나 이거? 일반 배치에서 하는 게 맞겠네요. 일반 배치도 그려놓고 옆에서 이렇게 라인 그려서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게 계산이 좀 할 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계산이 해주시고 longitudinal strength calculation이라는 것만 구조 설계에서 같이 도와주면 되겠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한 계산 결과가 여기 그 2020년 참고자료 다시 펴드리면은 보세요. 어떤 컨디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탱크별로 각자 무게가 얼마나 채웠는지 등등을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로 인한 모멘트를 계산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밸러스트 탱크까지. 사실 탱크라고 할 만한 게 두 가지 종류밖에 없잖아요. 여기 원유 탱크하고 밸러스트 탱크하고, 그 다음에 뭐 연료나 디젤 프레시워터 탱크 같은 것도 있기는 한데 그건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했을 때 배치도에서 탱크 배치도에서 여기 빗금 쳐놓은 데가 지금 액체 화물이니까 그 원유 채운 거고요. 발라스트 워터도 여기 옆에다 채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거 보건성 커브는 계산하는 사람들이 내주면 되고요. 하이드로스태틱 계산이니까 그냥 선박 계산 때 배운 대로 하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아까 그 스테빌리티 기준이라고 하는 거 있었다고 했잖아요. IMO 거. 그거를 맞춥니다. 이런 식으로. GZ 커브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선박 계산 때. GZ 커브 아래쪽에 뭐 30도까지 30도까지 했을 때 면적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다음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여기가 실제 그러니까 어떤 값들을 인지를 여기서 보라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가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서 오케이를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이쪽에 이해됐죠? 이 부분. 이런 표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고, 지금 표가 그럼 몇 개야? 그러니까 탱크 배치도 하나, 그 다음에 그때 하이드로스태틱 특성들 써주시고, 그 다음에 탱크 배치도 그리고 GZ 커브 계산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구조 설계에서 저 조건에서 하중이랑 뭐 그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하중이랑 여기 웨이트 써져 있어요. 하중이랑 부력이랑이겠죠. 하중하고 부력을 받아가지고 거기부터 뭘 구해요? 섹션별 전단력하고 밴딩 모멘트를 계산을 해서 이 그래프를 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조 설계에서 이걸 바탕으로 사실 얘를 버틸 수 있는 단면 구조, 중앙 단면 구조. 왜냐하면 밴딩 모멘트가 제일 커지는 데가 중앙 단면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 이게 하나의 컨디션에 대해서 방금 그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있어야 되냐? 하이드로스태틱은 뭐 그냥 계산하는 거고, 라이트식 컨디션은 아예 다 배를 텅텅 비워놓은 거, 배 껍데기만 있을 때.
당연히 뭐 GM도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때 계산만 하시면 되고, 예제 보시면 알 거예요. 3조선 예제 나오면. 도킹 컨디션은 도크에 배가 딱 들어갈 자리이기 때문에 앞뒤로는 트림이 없고, 트림이 있으면은 배가 이렇게 기울어서 가니까, 이런 식으로 기울어서 가니까 도크 바닥에 제대로 안 닿잖아요. 평행하게 수평하게 있어야 도크 바닥에 충돌 없이 딱 들어가서 탁 안착을 하죠. 그래서 최소 흘수면서 트림이 0인 조건인데, 이거 참조선 자료 나온 거 보면은 아마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그레게이티드 밸러스트는 이제 밸러스트 컨디션이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화 조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조금 다르구나. 얘가 노멀 밸러스트랑 세그레게이트인데, 이게 세그레게이티드는 저기 최소 흘수랑 그 다음에 프로펠러 최소 침수 높이 뭐 등등 수업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최소 트림 조건 그거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실제 짐 실어서 옮길 때 뭐 그런 것들. 이거 근데 실제도 아니다. 자꾸 말이 꼬이는데, 여기 마폴 안엑스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규정상의 그 조건을 만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진짜 운항할 때예요. 그래서 발라스트 컨디션인데, 데파처는 출발할 때, 어라이벌은 도착할 때. 출발할 때는 연료 탱크랑 그다음에 프레시 워터랑 뭐 또 뭐 있죠? 연료 탱크, 프레시 워터랑 딴 게 없네. 그 정도가 꽉 차서 출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라이벌은 도착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다 썼겠죠. 그래서 그 정도만큼의 중량이 비어요. 그러면은 트림을 유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밸러스트 워터를 더 채워야겠죠. 어라이벌 때는, 도착할 때는 밸러스트 워터를 좀 더 채우고, 디파처 할 때는 그 연료 탱크나 프레시 워터를 가득 채운다 대신에. 이제 그런 정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크진 않지만 그걸 반영해줘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스는 트림이 일정한 거거든요. 트림을 일정하게 해주는 건데, 어느 조건? 디자인 홀수랑 스캔틀링 홀수. 이때도 디파처 라이벌 따로.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 탱크별로 얼마를 채우고 그때 트림이 얼마가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그냥 계산을 해내는 그런 과정들이고, 따라서 각 탱크의 부피를 잘 구하셔야 되고, 각 탱크를 몇 퍼센트 채워서 트림을 맞출지, 그 다음에 그때 뭐 배의 하이드로스태틱 특성은 어떻게 될지, 그걸 종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형이랑 배치가 나와야 계산이 가능한데, 선형이랑 그 일반 배치가 늦어져 버리면은 이거는 계산 손도 못 대고 학기가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그 여러분들 1차적으로 선형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배치할지도 지금 대충 나와서 그걸 가지고 미리 계산을 하는 틀을 하나 짜 보는 거가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데미지 스테빌리티는 이제 원유 탱크가 빵꾸 나가지고 거기에 물이 찼을 때 스테빌리티 계산하는 거고요. 그것도 참조선 자료 보시면은 이제 좀 상세하게 설명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저항 추진에서 전적으로 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CR 구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CTS 배 전저항 해가지고 PE 유효동력 구하시고, 프로펠러랑 추진율 고려하면 PD 구하시고, 거기서 시마진이랑 또 뭐였죠? 시마진만 고려하면 되는구나. 시마진 고려하고 추진 전달 효율하면은 뭐 PB랑 해서 NCR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속도별, 그러니까 우리 설계 속도는 14.5노트인데 그 밑에랑 그 위에 대해서도 CR을 구하셔서 이 관계를 쭉 따르면은 PD 그래프 나오죠. 그게 스피드 파워 프레딕션 커브가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 속도에서 몇 마력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시작할 때는 22,100을 기준으로 시작한 거지, 여러분들이 설계한 최종 배가 22,100kW로 진짜 간다는 보장은 아직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배를 설계하려는 목표인 거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14.5노트 달성 가능하고, 그 아래에서는 그러면 속도별로 몇 킬로와트 필요한지, 그 위에서는 몇 킬로와트 필요한지, 그 커브를 그리라는 거고요. 메인 엔진 선정도 이미 여러분들이 대충 26,000짜리를 쓰려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냥 딱 찍는 게 아니라 마력 계산을 바탕으로 그래서 얘를 선택을 했다라는 걸 다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000 아니면 22,100kW NCR은 지금은 설계의 참고값이지 여러분들의 목표값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표를 다시 찾으면서 메인 엔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는 저항 추진, 저항에서 하실 분이고, 그 다음에 그
최소 동력 요구 조건은 거기 계산하는 식 저번에 설명을 했었는데 별로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냥 계산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아마 DWT 가지고 바로 계산했던 것 같네요. 그 다음에 EEDI 계산은 뭐 수업 때 다뤘죠. 그대로 하시면 되고 예제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엔진만 정해지면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엔진하고 스피드 파워 프레딕션만 되면은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페이지 2나 그 이상 페이지 3도 할 수 있으면 하란 얘기인데 우리 수업에서는 안 할 거고요. 선박설계 콘테스트에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끝난 얘기죠. 추가적인 얘기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나온 이거 참조우선 자료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선형하고 일반 배치 쪽에서 먼저 좀 적극적으로 손을 대야 될 거예요. 각 탱크들의 캐퍼시티도 먼저 계산을 해보셔야 되고 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각 탱크들 캐퍼시티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사이즈를 만들어서 그런 모양의 박스를 만들든 뭘 하든 해서 여러분들 있는 선형 파일 안에다가 잘 배치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일반 대충 배치를 해놓고 이제 얘를 만족할 때 하이드로스태틱 계산을 할 수 있게 계산하는 쪽에다가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서로 이제 연계해서 일을 시작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 자료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